가난한 집 딸로 태어나 부유한 집안의 아들을 사랑하게 된 그날부터.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 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외곽도로. 나는 엄마의 낡은 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차는 엄마의 유일한 보물이었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 될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결혼식은 이미 치렀지만 본격적인 가족 모임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남편, 아니 당시에는 아직 약혼자였던 민준이가 말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 좋아할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정말로 믿었다. 도로가 막혔다. 아니, 막힌 게 아니라 앞차가 고장 난 거였다. 아주머니 한 분이 서둘러 내리며 손을 흔들었다. 도와주세요. 젊은이, 차가 안 가요. 나는 망설였다. 시계는 이미 30분 늦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준이한테 전화해야 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눈빛이 너무 절박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집에 가야 해요. 손주가 기다려요. 그 말에 나는 차를 세웠다. 도구 상자를 꺼내 후드를 열었다. 렌즈는 오래된 문제였다. 배터리 케이블이 느슨해진 거이 나는 손이 떨리면서도 고쳤다. 땀이 비와 섞여 흘렀다. 20분, 30분. 마침내 차가 걸렸다.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덕분에 살았어. 딸, 나는 웃으며 말했다.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그제야 나는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제 1시간 늦었다. 민준이의 전화가 쏟아졌다. 여보, 어디야? 부모님들 기다리시잖아.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사과했다. 미안해. 도와줄 일이 생겨서. 그는 한숨 쉬었다. 알았어. 빨리 와. 호텔 도착했을 때 로비는 이미 얼음장 같았다. 민준의 부모님, 아니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소파에 앉아 계셨다. 장인어른은 유명한 재벌가의 회장님이셨다. 장모님은 그에 걸맞은 우아한 여사님. 그들의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늦었네요. 장모님의 말은 차가웠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도로에서 설명하려 했지만 민준이가 끊었다. 엄마, 그녀가 도와준 아주머니가 있어서요. 이해해주세요. 장인어른이 코웃음 쳤다. 도와준. 그게 무슨 변명입니까? 시간은 돈이에요, 민준아. 내 약혼녀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다니. 그날 저녁 식사는 지옥이었다. 장모님은 내 옷차림을 훑어보며 말했다. 시골에서 왔나 봐요. 그런 옷으로 어떻게 우리 집안에 들겠어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민준이는 변명했다. 엄마, 그녀는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장인어른의 말은 더 가슴을 파고들었다. 착하다고 다가 아니야? 우리 민준이는 미래의 후계자야.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할까? 결혼 전부터 나는 모든 걸 포기했다. 대학 중퇴, 직장 포기, 친구들 포기. 민준이를 위해.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날 그 시선들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 사랑은 불균형하다. 나는 주는 쪽, 그들은 받는 쪽 그리고 그 불균형이 나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 민준이와 다퉜다. 왜 나만 욕먹어?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는 안아주며 말했다.
미안해. 곧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 곧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결혼 후 장모님의 압박은 시작됐다. 집안일은 제대로 해? 민준이 피곤할 텐데 나는 완벽하게 했다. 아침 5시 이상, 저녁 늦게까지 청소, 요리. 민준이는 회사에서 늦게 왔고 나는 그를 기다리며 홀로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장모님의 전화. 오늘 저녁에 올게? 집을 봐야겠어. 집은 이미 반짝였다. 하지만 장모님은 코를 킁킁대며 말했다. 냄새가 나네. 시골 냄새. 나는 무릎 꿇고 사과했다. 왜 내가? 그날 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민준이는 엄마 성격이 그래라고 했다. 하지만 그 성격은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매번 내 자존심을 베어냈다. 시간이 흘렀다. 임신 소식이 왔다. 나는 기뻤다. 우리 아이, 이 집안의 피를 이을 아이. 하지만 장모님은 아들인가 확인해봐야 해라고 했다.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딸이면 물었다. 장모님의 대답, 그럼 다시 해. 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민준이는 농담이야 라고 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나는 참았다. 아이를 위해. 하지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문제가 됐다. 딸이었다. 장모님의 방문이 잦아졌다. 민준이 후계자가 딸이라니. 내 탓인가? 나는 잔이에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민준이는 점점 멀어졌다. 엄마 말 무시하지 마. 가족이잖아. 가족? 이게 가족인가? 그 후로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집안일, 아이 돌보기, 민준이 챙기기. 장모님의 방문은 고문이었다. 이 집 왜 이렇게 더러워? 내가 못하니까 민준이가 고생이야. 나는 닫고 문질렀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다. 민준이는 보지 않았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나한테 화풀이 했다. 왜 엄마랑 싸워? 내가 왜 그래? 나는 싸운 적 없어요 라고 했다. 진실이었다. 나는 항상 참았다. 아주머니의 차를 고친 그날처럼. 도와주다 늦은 그날처럼. 왜 나만? 왜 항상 나만 희생? 어느 겨울 장인어른의 생일 파티가 있었다. 나는 새 옷을 샀다. 비싼 옷, 내 저축 전부를 털어. 이제 인정받을 거야. 을 그렇게 생각했다. 파티장, 화려한 호텔. 재벌들, 정치인들. 나는 민준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장인어른이 와서 말했다. 오늘 내 덕에 민준이가 빛나네. 칭찬. 처음이었다. 하지만 장모님의 한마디. 그 옷 어디서 샀어? 싸구려처럼 보여. 주변 사람들이 웃었다. 속삭임이 들렸다. 저 여자 민준이랑 어떻게 사귀었지? 돈 냄새 맡았나 봐.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민준이는 엄마 그만하세요 라고 했지만 웃으며 넘겼다. 파티 끝나고 나는 화장실에서 토했다. 왜 나만 이렇게? 집에 돌아와 나는 물었다. 민준아, 나 사랑해. 그는 TV 보며 당연하지 대답했다. 그 당연히 날카로웠다. 나는 임신 중절을 생각했다. 아니, 이미 한 번 있었다. 결혼 전 장모님의 압박으로. 아직 준비 안 됐어. 낳으면 민준이 인생 끝이야. 나는 따랐다. 내 아이를 죽였다. 그 비밀을 안고 살았다. 민준이는 모른다. 장모님은 안다. 그게 나를 올가매는 사슬이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엄마, 왜? 나는 대답했다. 미안해. 시간이 흘러 아이가 5살이 됐다. 우리 딸, 지은이 귀엽고 똑똑했다. 하지만 장모님은 딸은 장난감이야. 아들 낳으라고 했다. 지은이가 장모님 앞에서 그림을 그려줬다. 할머니, 이거 장모님은 찢어버렸다. 이게 뭐야? 제대로 그려. 지은이가 울었다. 나는 안아주며 괜찮아 라고 했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이혼하자. 그는 놀라. 어머. 왜? 나는 너희 가족이 날 죽여라고 했다. 그는 웃었다. 또 그 소리. 참아. 내가 지켜줄게. 지켜주다니? 그는 이미 포기했다. 나를. 그 후로 나는 계획을 세웠다. 아니, 처음엔 그냥 상상이었다. 장모님의 비밀을 폭로하자. 그녀가 젊었을 때 불륜으로 인한 아이를 버린 이야기. 장인어른도 안다. 민준이도 어렴풋이. 하지만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나는 우연히 알았다. 장모님의 일기, 청소 중 발견. 그 아이를 버려야 했어? 집안이 망할 테니까 나는 복사했다. 증거.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참았다. 지은이를 위해. 어느 날 장모님의 전화. 오늘 와. 중요한 얘기. 나는 갔다. 그녀의 저택. 화려했다. 민준이랑 이혼해. 지은이는 데리고 가.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을 더럽혀. 나는 물었다. 왜 나예요? 내가 뭐가 부족해요? 장모님 웃었다. 내가 가난하고 무능하고 딸만 낳았어. 민준이는 더 나은 여자를 만날 거야. 나는 떨었다. 그 아이. 당신이 버린 그 아이처럼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걸 어떻게 나는 달아요? 모든 걸 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일어났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비밀이 집으로 돌아와.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복수의 불씨가 타올랐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쓰고 무거웠다. 나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장모님 말 들었어. 이혼하자. 그는 화냈다. 엄마가 왜 그래? 내가 설득할게요. 하지만 그의 눈은 피했다. 그는 이미 알았다. 장모님의 압박을. 나는 지은이를 안고 나왔다. 엄마랑 같이 살자. 지은이가 아빠는? 물었다. 나는 아빠도 올 거야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 편지. 재산 분할 없이 이혼. 양육권은 너한테. 나는 웃었다. 그게 다야? 내 인생의 10년. 나는 돌아갔다. 시골, 내 고향. 엄마의 집 아주머니의 차를 고친 그 도로 근처. 엄마가 안아주었다. 왜 이제야 왔어?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중절한 아이, 장모님의 비밀, 민준이의 배신. 엄마는 울었다. 바보같이. 왜 참았어? 나는 사랑했으니까 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 사랑은 죽었다. 나는 일자리를 찾았다. 작은 정비소. 차 고치는 일. 손이 더러워져도 좋았다. 자유로웠다. 지은이는 학교에 갔다. 웃었다. 엄마, 여기 좋아. 나도 웃었다. 처음으로.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장모님의 웃음, 민준이의 무관심.
나는 증거를 봤다. 일기 복사본. 폭로할까 생각했다. SNS. 언론. 아니, 더 개인적으로. 장모님의 파티에 초대받았다. 마지막으로 봐, 민준이의 메시지. 나는 갔다. 화려한 드레스 입고. 지은이는 베이비시터에게. 파티장, 모두가 나를 봤다. 이혼했다고 속삭임. 장모님은 와인을 들고 다가왔다. 왔네. 후회할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당신이 후회할 거예요. 파티 중 나는 스피치할 기회를 잡았다. 마이크를 잡고 오늘 가족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모두 조용. 장인어른이 했지만 늦었다. 나는 읽었다. 일기 내용. 장모님께서 젊었을 때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버리셨어요. 그 아이의 운명은 어머니의 선택이었죠. 장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준이는 멈춰 외쳤지만 나는 계속했다. 저도 그랬어요. 당신들의 압박으로 제 아이를 잃었어요. 중절. 왜? 집안 때문이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게 가족인가요? 희생만 강요하는? 파티는 아수라장. 언론이 몰려들었다. 플래시. 장모님은 쓰러졌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증거는 있었다. 나는 복사본을 배포했다. 민준이는 나를 잡았다. 왜 이렇게? 나는 내가 지켜주지 않았으니까 라고 했다. 나는 나왔다. 자유로웠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었다. 그냥 끝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가 기다렸다. 엄마, 무슨 일? 나는 안아주었다. 이제 우리 둘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물었다. 이게 맞았을까? 장모님의 후회, 민준이의 절망. 그들의 가격. 하지만 내 상처는? 시간이 흘렀다. 소문은 퍼졌다. 장모님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 장인어른은 나를 고소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언론은 재벌가의 어두운 비밀이라고 썼다. 민준이는 연락했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나는 차단했다. 지은이는 자빠 왜 안 와? 물었다. 나는 자빠 바빠라고 했다. 거짓말이 쌓였다. 내 아내 거짓말. 정비소 일은 좋았다. 손님들이 착한 정비사라고 불렀다. 아주머니, 그날의 아주머니가 왔다. 너구나. 그날 도와준 우리는 웃었다. 삶은 돌아갔다. 하지만 밤에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아이가 꿈에 나왔어. 미안해. 중절한 아이. 그 이름은 주지 않았다. 그냥 우리 아이. 장모님의 아이처럼 버려진. 어느 날 민준이가 왔다. 정비소 앞에 지은이 보러 왔어. 지은이는 기뻐했다. 아빠, 나는 지켜봤다. 그들의 웃음. 질투. 아니, 슬픔. 그는 나에게 변했어. 강해졌어. 말했다. 나는 항상 그랬어. 내가 못 본 거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후회해. 내 아이 일도. 나는 웃었다. 늦었어. 내 인생처럼. 그 후 그는 매주 왔다. 지은이를 데리고. 나는 멀리서 봤다. 가족. 아니, 이제는 아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동네 카페 주인, 상민. 내 이야기 들었어. 대단해. 우리는 대화했다. 웃었다. 처음으로 나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너는 충분해. 그 말에 나는 울었다. 충분하다. 나 혼자서도. 하지만 장모님의 편지.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찢었다. 용서. 쉽지 않다. 그녀의 후회는 그녀의 것. 나는 내 삶을 산다. 지은이는 자랐다. 엄마, 나도 정비사 할래. 우리는 함께 차를 고쳤다. 웃음소리. 그게 내 승리.